1. 뇌의 신비와 복잡성. 안녕,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침 식사를 하거나 학교에 가면서 음악을 듣죠? 그냥 간단한 일상들인데 알고 보면 우리 뇌 속에서는 굉장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수십억의 뉴런들이 춤을 추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뉴런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웃고 울 수 있어요. 뇌는 마치 큰 도시 같아요. 여기저기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통해 차들이 다니듯 우리 뉴런들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하고 있죠. 흥미로운 건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해볼 때마다 뇌의 특정 부분이 반짝거리며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새로운 걸 배울 때 그 느낌 알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우리 뇌는 다른 동물들의 뇌와는 좀 다르답니다. 특히 우리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이 정말 특별해요. 이 부분 덕분에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뇌는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 건지,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슬퍼지는지, 이런 것들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뇌 연구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뇌의 비밀을 찾고 있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뇌는 마치 무한한 우주 같아요. 그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비밀들을 알아내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험이에요. 2. 알고리즘과 물리 두 가지 접근 방식. 이렇게 뇌는 정말 복잡한 것 같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뇌를 연구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알고리즘과 물리 방식이에요. 알고리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히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알고리즘 방식부터 살펴볼게요. 이 방법은 뇌를 마치 컴퓨터처럼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겠다. 같은 방식이죠. 신기하게도 이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게 인공지능의 일부인 인공신경망이에요. 하지만 뇌는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생물이니까요. 그래서 물리 방식이 필요해요. 이 방법은 뇌 안의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화학 반응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 더 좋아요? 사실 두 방식 다 중요해요. 알고리즘은 뇌의 생각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반면 물리 방식은 뇌의 실제 작동하는 방법에 집중하죠. 그래서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요약하자면 우리 뇌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알고리즘과 물리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해요. 두 방식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친구처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뇌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3. 뉴로모픽 하드웨어의 등장. 뇌를 모방하는 기술의 대화. 이 놀라운 뇌를 모방해서 만든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뉴로모픽 하드웨어예요. 이 이름에는 뇌와 모양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우리 뇌처럼 생겼고 그렇게 작동하는 기계를 말해요. 일반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 상태로만 작동하죠. 하지만 이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우리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처럼 다양한 값들을 인식하고 처리해요. 그리고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에너지를 아낄 줄 알아요. 핸드폰 같은 기기에 이 칩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더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어요. 복잡한 정보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물론 뉴로모픽 하드웨어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 기술이 나타나게 된 건 우리가 뇌의 비밀을 알고 싶은 열망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4. 인공지능과 뇌의 만남.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과 연관이 깊어요.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영화 추천받을 때 얼굴로 폰 잠금 푸는 것도 모두 인공지능 덕분이죠.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뇌를 본뜬 기술이에요. 인공지능 대부분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이라는 친구들처럼 연결돼서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우리 뇌를 완벽하게 따라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진짜 복잡해서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해요. 뇌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감정, 기억, 생각하는 모든 걸 처리하죠. 지금의 인공지능은 아직은 특정한 일만 잘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뇌를 더 연구해서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해요. 뇌에서 배운 것들을 인공지능에 적용하면 인공지능도 우리처럼 스마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예로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것이 뇌에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지식으로 인공지능도 더 똑똑하게 학습하게 할 수 있겠죠? 요약하면 인공지능과 뇌 연구는 친구처럼 서로 도와가며 발전하고 있어요.
이 두 친구 덕분에 미래는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5. 뉴로트랜스미터의 종류와 원리. 뉴로트랜스미터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뇌 안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특별한 화학 물질이에요. 상상해보세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편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작동해요. 편지 쓰기 뇌의 한 부분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편지 보관하기. 이 편지는 작은 주머니에 보관돼요. 편지 전달하기. 편지가 다른 친구에게 전달될 시간이 되면 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서 전해줘요. 편지 읽기. 다른 친구는 편지를 받아서 읽어요. 반응하기. 편지 내용에 따라 다른 친구가 반응하고 편지 재사용. 몇몇 편지는 다시 첫 번째 친구에게 돌아가서 다시 쓰일 수 있어요. 뇌에는 여러 종류의 편지들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기억이나 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도파민,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는 물질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 주의나 경계 상태와 관련이 있죠. 세로토닌, 기분이나 수면과 연관되어 있어요. GABA, 뇌를 조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글루탐산, 학습이나 기억과 관련이 있죠. 이런 편지들은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이 잘못 작동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6. 뉴로모픽 반도체. 상상해봐요. 컴퓨터가 우리 뇌처럼 생각하고 학습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뉴로모픽 반도체는 바로 그런 뇌처럼 동작하는 칩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전통 컴퓨터와는 다르게 이 칩은 뉴로트랜스미터, 즉 우리 뇌의 메신저처럼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럼 이 칩이 어떻게 뇌처럼 동작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학습. 뉴로모픽 반도체는 스파이크 시간 종속 플라스티시티라는 방법으로 우리 뇌처럼 학습해요. 저전력. 이 칩은 저전력에서도 뇌처럼 잘 동작해요. 동적 연산. 뇌처럼 유연하게 정보를 처리하죠. 통합. 연산. 메모리와 연산이 한데 묶여 있어 뇌처럼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해요. 그럼 이 칩이 우리 뇌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 뇌의 화학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은 앞으로 우리 뇌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한 기술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거예요. 7.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 그럼 이렇게 중요한 뉴로 사이언스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에요. 복잡하게 들린다고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여러 학문 분야가 손잡고 함께 연구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뇌에 관해서 생각해봐요. 뇌는 정말 복잡하죠. 그걸 하나의 학문만으로 다 파악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뇌를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과학자는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뉴로 사이언티스트는 뉴런이 어떻게 통신하는지, 의학 전문가는 뇌의 건강과 병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서로 조합되면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컴퓨터 과학자와 뉴로 사이언티스트가 함께 연구하면 뇌의 모델링이 더 정확해지겠죠. 의학 전문가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더 좋은 치료법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뇌 연구 같은 복잡한 주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과 능력이 모이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랑 같은 원리죠. 8. 미래의 뇌 연구와 그 가능성.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의 뇌 연구와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알아볼 거예요. 먼저 뇌 연구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의 비밀이 모두 뇌 안에 있다고 상상하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왜 그렇게 웃거나 울거나 생각하는지 그 모든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멋진데요? 그리고 뇌 연구로 파킨선 질병 같은 신경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미래에는 더 많은 질병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뇌 연구에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추천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기술 뒤에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우리 뇌를 연구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뇌 연구와 인공지능이 더 잘 어울리면 우리 일상이 훨씬 더 편리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도 변할 수 있어요. 뇌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더 재미있고 효율적이게 될 것 같죠? 정리하자면 뇌 연구는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계속 연구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엄청나게 펼쳐질 거예요. 미래의 뇌 연구가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바꿀지 기대하며 지켜봅시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에서 다시 만나요.